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의 대세가 어떻게 가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8일 날 이제 이걸 대비해서 마감일이니까 이제 각 나라의 어, 1개월 연장을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갖고 10%가 기본 10%에서 25% 관세 예고 후에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으로 보지만 4월 달에 상호관세 발표했을 때보다는 일단 뭐 이미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세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역시 강하게 상승을 해서 55포인트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박스권 매물대가 지금 지난번에 이게 몇 개월이죠? 지금 이제 수개월 동안을 이렇게 매물대여서 지금 거의 매물대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죠? 요 몇 개월에 아마 장세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등락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멘텀이 일어났을 때 확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간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50포인트 가파른 상승세에 오름세를 탔죠. 특히나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관세 부담이 적은 내수주,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조선업종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수출주인 반도체와 그 다음에 자동차, 가전 이런 제품들이 역시 당연히 관세 25%의 상호관세로 인해서 별도의 관세가 붙기 때문에 실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주가들이 조정을 받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잘 가냐, 어떤 것이 잘 가냐. 그래서 조선방사는 관세 협정에서도 카드를 활용할 수 있죠. 방사는 특히 미국의 협력 가능성이 크죠. 더더구나 그 MRO 사업이라든지 또 요건 이제 조선이지 MR 사업이 미군과의 협력의 가능성이 컸고요. 또 조선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때문에 아마 10척에 대한 LNG 운반선의 발주가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로 인한 협상의 카드가 남아 있다. 정부가 협상의 카드를 갖고 미국과 협력하기 위한 아마 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그래서 무역 이슈에 대해서 한국 정부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조선방사는 아무래도 매수가 유력한 거고요. 또 반도체와 자동차 전통적 수출주는 보수적 접근이 유력하다. 자, 그런데 제가 조방원 역시 주도주는 조방원에다가 뭐라 그랬죠? 예, 조방원에다가 트로이카 3인방이라 했죠. 예, 트로이카 3인방 역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트로이카 3인방은 대장주가 나오랬죠. 오늘도 원전주, 오늘 방산주하고 조선주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진 않았대. 피팅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원전주는 뭐 대체적으로 이제 대장은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시 강하게 나갔고요. 그죠? 또 이제 그거 말고도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원전주가 이제 BHI도 있고요.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조방원 중에서 이제 트로이카 3인방을 얘기했지. 오늘 보면 하나 금융지주 역시 대장 노릇하면서 신고가라서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자, 역사적 고점에서 94,500원을 95,000원을 찍었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나가죠. 우리는 이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 들어가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주가 이렇게 뭐 얘가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금융주도 나가고요. 그죠? 오늘은 뭐 제가 트로이카 3인방 이미 알려줬던가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카 3인방 중에서 또 이제 증권주 트로이카는 여기 오늘 대신증권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서 박스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 이게 끝나겠냐고요. 그죠? 역사적 고점은 증권주는 아직 못 넘었습니다. 지금 트로이카 3인방이 지금 20년마다 계속해서 주도주로 가고 있다. 지금 또 올라갔다 박스권에 또 올라갔죠.
것이 이제 대장은 뭐 제가 미래에셋이라고 그랬고요. 에셋증권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쳐다만 보고 있고 다 잘라서 없다면 역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오늘 얘는 신고가를 안 냈지만 강력하게 나간 것이 뭐 대신증권 나갔고요. 그죠? 또 부국증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고점을 넘어가는 보시죠. 그죠?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멋있는 모습을 보이죠.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고 또 역시 대장은 건설주 대장은 현대건설이죠. 이렇게 해서 트로이카 3인방이 간다. 제가 20년마다 간다 그랬죠. 20년마다. 자, 1985년에 주도주로 한번 갔고요. 뭐 얘는 건설주니까 그때 당시에 은행주 역시 마찬가지고 트로이카 3인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을 매수를 하냐. 그럼 수출 발표,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도 수출 선방을 했지만 오늘 대장의 음식료의 대장은 역시 삼양식품이라고 그랬죠. 삼양식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서요. 또 다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144만 5천 원을 찍었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끝났다고 전부 다 잘라버리고 없잖아요. 개인들은요. 그죠? 외인들만 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디까지 갈까요? 얘를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얘에다 납품하는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죠. 뭐죠? 2차 전지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납품하는 에코프로를 사야 된다. 자,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이거보다 수익이 더 많다. 여러분이 뭔지 찾아보시죠. 그런 걸 써서 그래서 항상 완성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성품을 하기 위한 여기 부품주를 사면 여러분이 돈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드렸는데요. 그걸 여러분 샀다면 오늘도 수익이 또 컸겠죠.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는 투자에서 활용해야 되고 뭐를 사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나와야 되는 게 뭐죠?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마라. 정부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AI와 그 다음에 또 대체 에너지 거기다가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크게 갈지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시장을 상승할 때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현재에서 그죠? 대세 상승장이 끝나지 않고 가고 있는 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사갖고 갈지 이제 3,300포인트가 불과 3,316포인트인가요? 16포인트가 지금 최고점인데요. 이거를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조방원의 그 대세 주도주, 대세 상승량의 주도주는 더 많이 간다는 사실.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종목이 가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잘 가는 것이 이제 그 화장품에서 최근에 달리 글로벌인가요? 그죠? 달바 글로벌인가? 그죠? 이렇게 신고가를 내서 가죠. 이게 왜 이럴까요? 그죠?
주가라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가는 뭐의 함수다? 주가는 에? 이익의 함수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익의 함수. 그럼 이 기업이 끊임없이 이유가 된다면 이익이 커진다면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이익이니까 어떤 거죠? 매출액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계속된 상승으로 가고 있다면 주가는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이 분배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지면 1차 상승 이후에 주가가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가죠. 2차 상승, 2차 조정. 그럼 이제 3차 상승이 남았잖아요. 그럼 1차, 2차, 3차, 그죠? 4차, 그다음에 5차 상승. 이러고 끝나는데 그죠? 대체적으로 물론 엘리어트 파동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간다는 사실. 거기다가 이 조정이 끝날 때는 뭐가 끝나는 거죠?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결정적인 원인이 실적 부진이라는 결정적인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미리 잘라버리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2차 반등이 아니라 1차 상승 이후 2차 조정, 3차 상승이 임박했다. 따라서 주도주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2차 상승이 아니라 3차 상승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가한다면 이 3,3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에서 지금 실적 시즌이 돌아오죠. 이제 이번 삼성전자가 먼저 발표를 했고요. 그럼 2분기 실적 시즌이 호실적이 보인다면 추가 상승의 탄력을 보이겠죠. 그럼 지금 조방원이 마찬가지죠. 조방원이 자 조선주, 방산주, 그 다음에 원전주들이 3차 상승을 가기 위해서 2차 조정 이후 3차 상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 실적입니다. 뭐가 호실적이 필요한 겁니다. 호실적. 그럼 FN가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현대중공업의 이번 영업이익은 4,580억. 예? 그죠?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하나에어로는 영업이익이 7,187억. 자, 그럼 두산에너비는 조금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영업이익이 강해진다는 것은 호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추가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유료 방송에서 하는 얘기였는데, 자 그러면 조선주는 당연히 수주에 이어서 그죠? 또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 실적 장세가 가야 된다. 그래서 수주 플러스 실적이 가야 되는데 실적이 만약에 호실적이 아니고 무너지고 있다면 주가는 못 가겠죠. 그러나 호실적이 계속 나온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다? 엘리어트 파동이 평균 회귀의 원리다. 이렇다면 주가는 더 가야 되는데 여러분만이 다 잘라버리고 없죠. 이 조정이 두려워서요. 이 조정을 가야 이 아름다운 조정을 끝내야 다시 3차 상승의 모멘텀이 작용하는 것이고 거기엔 반드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로 멀리 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잘라버리죠. 그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날까요? 큰 수익을 노리고 이 기업이 끊임없이 실적이 뒷받침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수한 주도주를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못 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삼양식품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지금 상상 초월로 가죠. 상상 초월로 가죠. 또 없어서 고점 또 넘었어요. 자, 1차 상승 이후에 그죠? 조정받고 2차 조정, 3차 상승을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소파동의 법칙도 또 있죠.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는 뭐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자고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2파, 그다음에 상승 3파로 가고 있는데 끝났다? 아니죠.
그럼 이 기업이 끝나기 위해선 최소한 실적이 부진 실적으로 예상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야만 드디어 매도를 통해서 이제 고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차트만을 보고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차트와 실적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이 여러분의 계좌를 그저 멋지게 만들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는 어리석한다. 그래서 투자는 내가 동업자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 분석을 통한 실적 부진인지 아니면 호재가 계속 나와서 실적이 더 커질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트를 보고 이 정도면 이제 고점을 쳤겠구나. 이것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는 끕니까? 그래서 어디서는 그죠? 월봉에서 흑산병이 나오면 매도해야 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흑산병이 매도해다 그 고점이다. 그렇게 보지는 저는 않습니다. 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유료방송에서 가리키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너무나 수익을 반납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바닥에서 매수할 때도 적산병 그거는 이제 일본이 쓴 고래가와 긴조인가요? 그거는 차트상 너무 뒤늦게 수익을 많이 반납하고 너무 늦게 사는 상황을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분만의 원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월봉을 보지 않고 주봉을 봅니다. 주봉이 끊임없이 정배열로 우상향하고 있다면 아직은 팔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수익을 가져갈지 그것을 나름대로의 원칙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또 유료 방송에서 별도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도주가 이렇게 무섭게 삼양식품이 장거리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버리고 끝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직 끝낼 단계가 아닙니다. 왜요? 정배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역별이 안 나왔잖아요. 역별 갈 때까지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짧게나마 내일은 쉬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제가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그 다음에 강의를 또 무료 강의를 제가 많이 참고하시고요. 주식을 어떤 식으로 가야 내가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원칙을 하나씩.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피라미딩은 여기서 매수했다면 추가 박스권에 또 한번 되돌림 주고 올라갈 때 또 추가 매수 올라갈 때 추가 매수 그러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피라미딩을 욕심을 낸다고 내가 1,000만 원 담았는데 여기서 3,000만 원 담고 여기서 6,000만 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1,000만 원 담았다면 500만 원 담고 1,500이 되니까 얼마? 이제는 700만 원 담는다든지 이렇게 줄여 나가야 단가를 빨리 올리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상승을 갈 때 주식을 끌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차트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데 욕심낸다고 1,000만 원 담았다 여다가 5천만 원 담고 그다음에 1억 담아가지고 욕심내면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조정 들어갈 때 여러분은 못 견디고 손절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유료 방송에서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지금 팁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피라미딩에 관한 책, 우리 국내에도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제시리보모아의 적후병 전략의 플러스 30%, 30%, 40% 전략을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고 잘못하면 여러분이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정 들어오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원칙은 만들어가서 피라미딩 작전을 갔을 때 여러분만의 기준이 생기고 그것이 수익을 크게 누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투자로 모두 자본가가 되는 그날까지 가겠습니다.